미국 사법부와 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기독교적 대안이란 그런 제목 갖고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유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국내에 관련된 사례들과 사건들 법령에서 이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미국 상황은 좀 어떤지,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4조 주법이 어떠한 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 또는 강제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입각해서 미국의 모든 기본권적인 것들이 이제 해석되고 또 판결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960년도 중반부터는 이 연방 대법원이 적법 절차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비본질적인 권리 보장까지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이전에 정말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성, 생활, 혼인, 출산,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권이 존중됐는데 60년대 이후부터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비본질적인 권리까지 적법 절차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동성애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동성애도 수정헌법 14조에 기본권까지 해석을 하는데 좀 확대하게 되죠, 이제. 동성애자들이 미국에서 주장한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좀 인정해달라. 두 번째, 동성애자인 혐의 분류를 좀 인정해달라. 이제 서스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걸 인정해달라. 세 번째는 동성애자들도 정치 과정에 이제 평등한 참여권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동성애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동성애자는 역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동성애자들을 이제 표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민자라든가 소수 이민자라든가 소수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의 표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들과 이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동성애자 관련된 판결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2개, 3개, 제가 4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동성애 문제를 완전히 이제 확립하는 그런 이제 판례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워스 판례인데 이 판결은 동성애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제 판결입니다. 하드윅이라는 성인 남자가 침실에서 다른 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지아주법에 이제 체포됩니다. 조지아주법은 항문으로 이제 섹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구강 성교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가 연방지방법원에 또 신청을 했는데 이제 기각되고, 또 연방항소법원에 다시 소를 항고했는데 다시 이게 또 이제 기각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왔는데 그때 5대4로 연방대법원도 조지아주법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대법원이 조지아주법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는 질서화된 자유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 박힌 자유만이 기본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에 동성애 행위에 대한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deeply rooted in this nation's history and tradition, all implicit in the concept of adult liberty. 정돈된 자유 안에 함축되어 있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러한 정신에 근거한 것만이 인권이
인권이 이제 보존될 수 있다. 기본권이.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때 동성애자를 이제 패소시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반대 주장을 한 소수의 판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조지아주의 소도미법은 이성간 동성간을 불문하고 소도미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태 성욕이죠. 소도미법이 변태 성욕장을 이성이든 동성이든 변태 성욕장은 다 처벌을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동성 간의 성행위만을 선별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는 소도미법이 수반하는 권리는 동성 인간이 합의하에 사적인 성행위를 할 권리라는 특정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의 의미가 강조된 자기 집에서 친밀한 관계를 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도미법이 단지 동성애만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성에 관해 있어서도 변칙 성행위를 하면은 그것도 소도미법에 저축이 되는데 왜 동성애자만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든지 동성애자들도 자기의 그 프라이버시 안에서 또 자기의 사생활 안에서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반대 의견을 읽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반대 의견이 다 이제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로머 뒤에 에반스 판결을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들의 반대 의견이 수용이 됩니다. 이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무효한 첫 번째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992년에 콜로라도주가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수정헌법 2조가 콜로라도주 수정헌법이죠. 2조가 남성 동성애적, 여성 동성애적 또는 양성애적 지향행위, 관행 또는 관계 등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들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 수정 2조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미 연방법원이 수정 2조는 평등보호조항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수정 2조는 정당한 주의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신분에 의거한 입법이고 평등보호조항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 계층 입법은 수정헌법 14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 의견을 또 내세우죠. 그래 동성애 반대다 이렇게 내세우죠. 바오 사건에서 법원은 변태 성행위를 범죄를 규정하는 것을 헌법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가 변태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으로 허용된다면 주가 단지 변태 성행위를 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확실히 헌법적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태 성행위법을 역으로 하지 않는 그런 법은 무죄다.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수정헌 2조는 콜로라도 주민 과반수가 선호하는 성도덕의 점진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데 왜 이거를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주민 대다수가 이 주에 어떻든 거룩한 주를 만들고 건전한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데 왜 이걸 거부하느냐. 이걸 이제 논거를 세웠죠. 그러나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정당한 주의 이익이 될 수 없으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적의는 비록 이 적의가 법의 근거가 되는 도덕으로서 제시된 경우에도 합리성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모두 존엄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법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단지 성적 지향만 갖고서 차별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하죠. 여기서 아까 우리 유 박사님이 논문에도 냈듯이 이제 로렌스 판결이 나옵니다. 이 로렌스 판결은 2003년에 또 이루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 11년 이후에 이 새로운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로렌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 경찰이 총기 난동에 신고를 받고 어떤 집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랑 그 가드너라는 이제 남자가 동성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당시 그 텍사스 주법에 입각해서 이거는 불법이다, 범죄다. 에? 그때 텍사스 주 형법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 타인과 일탈적 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일탈적 성행위는 뭐냐? 한 사람의 성기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입이나 항문에 접촉되는 거, 또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기나 항문에 삽입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군형법에 지금 아까 얘기한 추형법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 텍사스 형법에 이런 것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당시에 그 오코너라는 대법관은 텍사스주의 소도미법은 오직 동성애 소도미만을 차별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 보호조용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죠. 평등법에 무산한다. 예. 그는 이성간 변태에게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간 변태 성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오직 동성애자만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불평등하게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케네디 대법관은 평등 조항에 대한 심사보다는 적법 절차 조항을 더 토대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사적이고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 절차 조항 하에서 보호받는 자유권 행사로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 절차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렌스 판결 이후 미국 내 동성애자의 사회적 수용은 점차적으로 이제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에 그 바오 사건에 나타난 그런 관습적인 가치보다 과도기의 현실적 가치를 중시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동성애자의 섹스 문제에서 벗어나 동성애의 결혼 문제까지 옮겨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동성애자의 입양아 문제까지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동성애자의 결혼을 이제 인정한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윈저 판결입니다. 윈저 판결은 그 윈저라는 사람과 스파이어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2005년 합법적 결혼을 했는데 뉴욕주로 이사해가지고 그 상대편 남자 동성애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모든 재산이 그 윈저라는 사람한테 다 상속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윈저가 연방 상속세 면제 신청을 하러 갔는데 당시 이거 상속세를 면제할 수 없다. 왜냐? 연방 결혼보호법이 보호법 3조가 결혼의 의미를 다른 성별을 가진 여성과 남성의 법적 결합으로 봤습니다. 배우자는 남편 또는 아내로서 다른 성별을 가진 상대도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방 결혼보호법 때문에 이 상속세 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저라는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송을 하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그거죠. 이제 동서 결혼한 모든 이에게 불리한 조건, 분리된 지위, 오명을 부과하려는 실제 정부의 적대감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동성애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동성애자 사건이 1992년에 그때부터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10년마다 2003년, 2013년에 완전히 약 20년 만에 동성애자의 결혼까지 합법화되는 그런 판결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여파가 있는데 미국 교단은 어떠냐? 네, 미국 장로교단을 키슈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이 2001년도 213차 총회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룬 결혼의 정절과 독신의 성적 순결성을 목사, 장로 등 모든 직분의 안수 조건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절 순결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게 317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1996회 총회는
안수자의 그 정절, 순결 조항을 삽입하는 등에서 동성애자를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한 5년 만에 이것이 통과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원래 조항이에요. G-6.0106 여기인데 보면은 그때 안수를 받으려면은 줄침 부분 보면은 The History Confessional Standard of the Church 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 기준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침대 부분 보면 Between a man and a woman or chastity in singleness. 그러니까 이 정결과 경건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의 계약이 있어야 돼요. 예. 이래야만이 이게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밑에 보면은 스탠다드가 완전히 조항이 바뀌어버려요. 그러한 남자, 여자 뭐 분명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없어지고 단지 그냥 더 거버닝 바디 그 둘째 보면 거버닝 바디가 안수에 대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저 사람이 자격이 좋다. 남자고 여자건 그러니까 노예가 인정해주고 그래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공회가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성공회는 1977년부터 독신으로 사는 성소수자를 사제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로빈슨 주교가 교단 소속 첫 동성애자 주교가 되고 2009년에는 교단 내 모든 성직에 성소수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015년에는 교단 규례집에 명시한 결혼의 정의를 아예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결합해서 두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미국 성공회에서 이걸 싫어하는 보수적인 성공회 교회들이 탈퇴합니다. 탈퇴하면서 재산 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교단에 속했을 때 동성애자를 채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재산을 여기 신탁했는데 니네 교리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산을 갖고 나갈 테니까 재산을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요.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은 대부분이 성공회 교단 측에 손을 들어줍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리를 규정한 성공회 교단에 손을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싫어서 떠난 그 교회들이 재산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절도 상실하게 되고 신앙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재산까지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화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 연합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5월 총회에서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은 연합 감리교회 내에서 사역적 후보가 될 수가 없고 사역자로 안수를 받을 수도 없고 교회를 섬기도록 임명받을 수 없습니다. 동성한 결혼식은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에 의해 집례될 수 없고 우리 교회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규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도 이미 동성애자 사역자를 인정하고 사제를 다 인정하고 반대하면 아예 사제로 임명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이렇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식을 거행했던 이유로 목사직이 또 면직된 그런 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도 보면 레즈비언의 숫자가 35, 40% 달할 정도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캐나다 연합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1988년 32회 총회에서 동성애자들도 안수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보다도 굉장히 20년 정도나 한 13년 정도 더 빠릅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성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모든 회원은 안수받을 자격이 있다. 안수 후보자들에게 성적 성향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현 미국과 캐나다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여기는 실제로 않았지만은 영국의 그 상황도 봤더니 영국도 뭐 이미 다 성공회건 스코틀랜드 장로교건 전부 다 동성애 목사들을 안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로 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영국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덧붙여서 한번 해볼 만한데 영국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덜란드라든가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다 교단 헌법을 동성애자까지 수용할 수 있게끔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법적인 상황은 어떠냐? 아까 윤 목사님 발표됐지만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인권위법 2조 3항만이 성적 지향이라는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성력은 없지만 그러나 또 이런 인권위법이 국가에서 제정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행 헌법 11조 1항 아까 얘기했죠. 국민은 이제 다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친분에 의하여 정치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성적 지향을 이제 넣게 되겠죠. 입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동성애 차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36조 1항도 아까 얘기했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그랬죠. 양성의 평등인데 이것도 이제 동성의 평등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전히 그래도 군 형법 92조나 96조는 그 아까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그러한 조항대로 여기서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장교가 지금 이걸로 이제 처벌을 받았죠. 지금 형사 처벌을 받았죠. 최근에도. 자, 법원 판결도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이고요. 최근에 2016년도 사건이죠. 서울 이거 아마 이게 조광수 건 사건이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2016년도 서부지법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이 보면은 그 줄친 부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이제 혼인이죠. 사랑과 믿음 혹은 헌신이 있는 사회라고 하여 모두 혼인 관계가 성립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반드시 이게 남녀 결합이 그 혼인이지. 정말 우리가 서로 좋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동성애를 전제해 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법 학자들도 여전히 혼인은 통상 법률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생활 공동체적 결합관계. 이걸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법원이 이제 수용을 한 거죠. 그리고 법원이 또 이제 민법에서도 혼인한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 혹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 부부, 부 또는 처와 남편과 아내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지금까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풍속적, 도덕적이죠.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헌재가 재판한 게 뭐냐면은 성문법이 예상한 게 아니라 2조 400년 동안 서울이 수도였다. 이건 우리의 관습법이다. 그래서 관습법에 입각해서 서울 수도 천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이러한 또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2조 400년이 한 번도 동성애를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2조 400년 동안에 500년 동안에 관습법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 대안은 뭐냐? 먼저 기독교 국회의원들 로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로비 안 하면 다음에 니네 낙선시키겠다. 이렇게 다 명단까지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로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성 강조. 지금 뭐 이들에 대한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은 본인들이 즐기고 또 여기에 대한 돈은 또 우리가 내는. 이게 아주 그냥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15페이지가 빠졌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복사를 잘못한다 본데요. 여기 제가 15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 대안이 아까 유 박사님 말씀했지만 동성애자들은 포비아보다 혐오보다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비상식적인 그 성교가 성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단순적으로 잘못된 거 또 의학적으로도 잘못됐다. 그래서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또 그들의 영혼은 또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도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적인 접근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회법적으로 미국처럼 관습적인 가치와 뿌리 깊은 전통을 무시하고 현 시대에 편승하여 쉽게 동성애자들과 할거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오랜 유교 전통과 단일민족 순결 문화의 정신을 살려서 관습법과 전통을 중시해서 시류에 편승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관습법으로 수도천도를 반대한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고요. 교회법적으로는 이제 각 교단이 동성애에 대한 법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교단마다 동성애에 관련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이러한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결의만 갖고 반대하는 이건 안 되지 않느냐. 빨리 우리 교단이 법적으로 규정을 하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